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디오 워싱턴 초대. 글쓰기.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글쓰기를 참 좋아하고 또 매일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멈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문학 소년을 꿈꾸면서 글을 쓰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저희 때는 문학 잡지를 또 같이 만들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 문학 소녀였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글을 쓴다는 것을 쓰고 나서 만족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은 이 글을 쓰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부모들은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글을 잘 쓰고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가장 솔직한 생각과 또 성장을 글로 만나온 에세이 교육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JMB 에듀케이션의 잔 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세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을 쓰시는 분들은 또 좀 일반 분들과 다른 감성을 가진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느끼세요? 사람들마다 특정한 게 있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글 쓰는 거랑 이제 말하는 거에 이제 거울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한국 가면 그 친구들을 만나는데 네네. 그 친구들을 만날 때 너무 행복해요. 그 어떤 친구들을 만날 때보다. 왜냐하면 네네. 문학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시도 같이 읽으면서 캠퍼스에서 했던 기억들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그 감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 친구들, 대학 동창들, 친한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네네. 네, 아마 오늘 또 이 글을 쓰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런 감성과 또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우선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네, JMB 에듀케이션의 대표 잔님입니다. 한 2012년부터 제가 시작했으니까 내일이 14년 됩니다. 14년 동안. 2012년부터요? 오래전부터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대학교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개인으로 하다가 이제 회사를 내서 한 지는 2012년부터 됐으니까 한 14년 됩니다. 내일은.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지역에서 계속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대학을 가기도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뭐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가서 배우진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너무 잘 가르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알아봤더니 JMB 에듀케이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뭐 어떻게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치시게 되셨는지 배경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대학교 때 이제 제가 버지니아에서 이제 크게는 중고등 이제 college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랜 자란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 제가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독일 가서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AI가 지금처럼 발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지과학 이제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서 독일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보통은 이제 AI 쪽이 이제 그때 한참 굉장히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법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쪽을 생각했다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실용적인 거에 제가 빠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 성향을 보고 제 스타일을 봤을 때 학구적인 게 좀 강하다. 왠지 그쪽으로 가게 되면 못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계속 이거를 끌어안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철학하신 분들이 법 쪽으로도 많이 가요. 네,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AI는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아주 또 공부를 하셨네요. 네. 크게는 인지과학 안에 이제 철학도 포함되어 있고 뭐 언어학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만든 학문인데요. 오래된 학문은 아닌데 이제 언어가 되게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AI에서 보통 이제 코딩 뭐 랭귀지 알고리즘인데요. 철학도 어떻게 보면은 랭귀지가 메인이 됐기 때문에 크게는 철학도 학생들이 이제 AI 랭귀지 쪽 아니면은 뭐 법 쪽 이렇게 좀 더 실용적인 거에 많이 가는 추세인데 저는 이제 라이팅 이 에세이 글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름 이렇게 회사를 차려서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저 역시 스스로도 공부를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아하시는 일, 잘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람이 아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에세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에세이가 보통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글쓰기죠. 그런데 이 에세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에세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에세이는 아는데 정확히 에세이가 뭔지를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에세이라고 하면은 뭐 수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난 대로 쓰는 거 있죠. 틀에 이제 어디 틀에 국한되지 않고 쓰는 느낌이 큰 제너럴 라이팅인데요. 미국에서는 과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업 과제, 페이퍼 이런 것들을 크게는 다뤄서 에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에세이로 과제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학원이라든지 이제 또 가르치는 선생님께 따로 배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쓰기 위해서는 또 함께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읽기랑 이제 쓰기랑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한국식 글쓰기하고 미국식 에세이의 차이, 좀 전에 이제 수필도 얘기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저희가 뭐 에세이를 쓴다거나 그런 과제는 저희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라는 게 어렸을 때 일기 쓴 거, 그리고 좀 문학적인 접근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수필, 뭐 소설, 시.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하는 에세이는 조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에세이가 이제 과제 메인이 포커스된 느낌도 있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이제 대학교 이제 입시용 에세이죠. 이제 자기 소개서 같은 이렇게 자기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담은 내용을 쓰는 건데요. 제가 한국에서 크게는 초등학교 때 왔기 때문에 중학교부터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한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딱히 에세이만을 교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미국도 같은 것 같아요. 에세이만을 교육하는 그런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립, 공립 그 학교를 봐도 K-12 학교를 봐도 이제 에세이만 가르치는 딱히 수업은 없고 선생님들도 이미 학생들한테 에세이가 웬만큼 돼서 다 준비가 된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혼자서 준비하거나 책 읽고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치료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에세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초등학교 때 오셨는데. 20대 때 제가 한국에서 잠깐 일을 하게 돼서 그때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독일도. 독일도. 네. 여러 경험을 하셨네요. 네. 한국에서도 그럼 아이들을 좀 지도를 하셨습니까? 네. 한국에서 글을 쓰는 아이들과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뭐 한국 아이들 또 미국 아이들의 글 쓰는 게 좀 다른가요? 한국은 아무래도 큰 틀 안에서 이제 그런 교육이 되다 보니까 라이팅도 그런 틀 안에 있고 자기의 생각보다는 이제 어디 정해진 맞춰진 모범 답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토픽을 고를 때나 글 내용을 쓸 때 내용 전체가 내가 원해서 쓴 느낌보다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라는 느낌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대학교 후에도 이게 내 공부를 한 느낌이 안 든 느낌이죠.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닌 네. 누군가의 옷을 대신 입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 미국은 아무래도 사회 자체가 이제 생각이랑 자기의 생각이랑 그런 느낌들을 너무 강조하고 말로써 글로써 이거를 계속 어릴 때부터 훈련하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조금 이제 덜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네. 봤을 땐 이거는 뭐 그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크게 유교 사상 안에서 그렇게 네.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제 한국에서는 에세이라는 거를 좀 미국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덜 적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틀에서 좀 벗어나는 것보다는 일단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그게 좀 바탕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오히려 대학 이제 뭐 에세이가 결국 또 대학 또 진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대학에서는 조금 더 자율적인 좀 다른 에세이를 원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대학교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거기 전공에 관련된 이제 수업을 듣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에세이 뭐 히스토리 메이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어떤 네. 메이저를 하든 간에 그런 라이팅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교 가게 되면은 더 과제 중심으로 된 에세이 페이퍼를 쓰기 때문에 네. 내 생각이랑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좀 기회가 적을 것 같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이제 네. 수업도 이제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크게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아, 시기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쓰는 게 좋을까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4학년부터는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4학년부터. 네. 왜 4학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3학년까지는 일단은 책 읽기에 좀 더 많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네.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메인이 두고요. 이제 4학년, 5학년 때 메인이 이제 고초등학교죠. 네. 중학교 가기 전에 이때 에세이의 크게 기본 틀이랑 이런 것들을 성립해 놓고선 그다음에 6학년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수업도 듣고 내가 이제 좀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좀 덜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땐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4학년부터 좀 이제 책도 아무래도 가이드 해주시는 책도 읽으면서 맞습니다. 또 쓰기 시작하고 이게 또 사실 글쓰기라는 게요. 그냥 타고난 재능도로 좀 잘 쓰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반복, 연습, 훈련에 의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아하는 작가의 그런 작품을 읽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알베르 캐무라고 프랑스 이제 작가인데요. 네. 이방인, 스트레인저 굉장히 네. 짧은 그쵸? 문장이 많이 네, 있는 네. 글인데요. 그런 스타일을 읽었을 때 난 이런 작가의 이런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 처음엔 모방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네. 그걸 계속 따라함으로써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떤 옷이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어떤 옷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를 때는요. 네. 좀 입어보고 이게 맞는 거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내 스스로를 모를 때는요. 그냥 내가 좋아할 만한 읽은 책 중에서 그나마 내가 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그런 작품을 읽고 처음에는 카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피로 시작한다는 네. 거요? 그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카피로 시작을 네. 하는 거. 그죠? 너무나도 작가들이 많고 그 작가들은 사실 최고의 선생님이죠. 맞습니다. 글을 얼마나 정말 훌륭하게 잘 쓰신 분들이십니까? 네네. 네, 그분들의 작품을 이제 카피를 하면서 쓰보면은 어느새 머릿속에 그게 좀 잡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말이나 아니면 글로써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책 읽는 것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우선 그 앞서 그러면 에세이 카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지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된다. 네, 지금 이제 그 진행자분도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에세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바이올린을 배우든 뭔가 스킬을 배우는 건데 사람들이 에세이니까 그냥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미 선입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쉬운데 왜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선입견이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될 수가 있는 게 에세이라는 거 글 자체는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갖고 어느 정도 태어나야 됩니다. 창의력, 타고난 창의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 창의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게 좀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많이 뭔가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읽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철학 아니면 문학 위주의 그런 철학, 문학, 네. 그런 위주의 책을 많이 접하시면은 좀 더 이 글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혼자서 계속 이제 쓰는 경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일기나 또 뭐 일기가 아니어도 그냥 적잖아요. 느낌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적는 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근데 이 에세이라는 것은 또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는 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형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좀 기본적인 형식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크게는 이제 건물 짓듯이 에세이도 이제 약간 나름 설계도가 필요한데요. 네. 설계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웃라인인데요. 틀이죠.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어떻게 쓸 거다 약간 그런 틀 안에서 네. 한 장 아니면 2장 정도의 짧은 약간 틀을 정하는 건데요. 크게는 서론이 있을 거고 본론이 있을 거고 네. 결론이 있을 거고 이렇게 크게는 세 파트 안에서 이제 글 구성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글쓰기가 굉장히 이 예술이랑 과학이 합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과학적인 논리적인 체계 안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넣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아트랑 사이언스가 합친 느낌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스템 쪽 좀 더 이과적인 학생도 그렇고 문과적인 학생도 어느 정도 이거를 글 쓰는 데 있어서는 크게는 반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나머지 반만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아웃라인을 설계도를 준비를 글쓰기 전에 준비하시면은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그런 프로세스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예술과 과학이 혼합된 게 글쓰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보통은 이제 그냥 문과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템, 과학 쪽 전공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불합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스템 아이들이 실제로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많은 게요. 스템 아이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네. 글 체계 이런 것들은 이미 월등한데 이제 문과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대죠. 자기 생각이나 이런 창의력인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문과 이과를 떠나서 글쓰기는 동등하게 적용이 되고 누구나 반응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완전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 뭐 스템이나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누구나가 똑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훈련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배움에 의해서 채워가는 거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가는 게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은 인문학 책을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인문학도 안에서도 철학이랑 문학이 더 이제 글쓰기랑 더 직접적으로 네. 이제 될 수가 있는 게 그리고 깊이도 그렇고 철학이랑 문학을 워낙 이제 결과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미국 대학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뭐 하이스쿨도 그렇고 네. 대학교 때쯤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업도 듣고 이제 뭐 시험도 보고 하실 건데 이 미국 이런 문화 안에서 이런 문학, 철학은 오랫동안 가치가 있고 굉장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최근에 AI가 발전되긴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학을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문학으로 좀 포장을 한다, 자기의 스펙을 좀 포장한다가 이제 이제 오버가 아닌 말인 것처럼 대학교에서는 워낙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결과만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대학 입학할 때 이제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성적도 그냥 그런데 에세이 네.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들어갔다는 말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에세이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객관적인 그런 GPA나 어떻게 보면 그런 테스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을 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런 퀄리테이티브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글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용 이제 에세이 카멘 앱이라고 하죠. 650자. 그렇죠. 아니면 네. 대학교마다 있는 그런 서플리먼털 에세이 같은 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제 지원자의 이제 학생의 이제 그런 생각이랑 이런 것들을 아는데요. 크게는 학교도 약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직원을 뽑는데 이 학생이 우리 회사에 네. 와서 맞는 상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네. 가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세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SAT랑 SAT GPA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정도로요. 네. 네. 그럼 대학에서 보는 것이 결국은 이 학생이 우리 대학과 맞나 맞지 네. 않나 그걸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사실 이제 커먼앱도 말씀하셨고 이제 대학 입학 원서를 지원하는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는 아니 본인 학생이 쓴 건지 맞아요. 누가 대신 써준 건지 저는 그게 좀 퀘스천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좀 또 챗GPT도 그렇고 챗GPT도 있고 챗GPT는 조금 이제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본인이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을 알지 않는 한 네. 3자가 봤을 때는 알 그렇죠. 수가 없죠.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글쓰기가 되게 어려운 게 주관적이면서 이제 이런 약간 비도덕적인 게 일어나도 크게는 이제 디텍트가 힘들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크게는 인지는 하지만은 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은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대학교 가서도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서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그게 스스로 마음속에 그게 꼬리처럼 따라 붙어서 아마 그게 그렇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 대학 보낼 때 너무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많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부모나 또 뭐 이렇게 해서 한 경우는 또 끝까지 졸업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좋은 대학교 갔는데 좀 적응이 힘들어서 네. 딴 데로 트랜스퍼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졸업을 계속 딜레이해서 결국에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네. 그게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자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좋은 대학교 네. 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 졸업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최근에 뭐 기사 봐도 뭐 AI 쪽 그런 쪽도 그렇고 명문대 나와도 네. 물론 소수긴 하겠지만은 이게 옛날이랑 시대가 많이 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올바르게 하면 올바르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이.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젊었을 때 젊은 부모님들은 보면서 아이들을 좀 더 그래도 알려진 대학에 보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뭐 이렇게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보면요. 그 대학이라는 게 뭐 조금 처음에는 진입을 할 때 사실 혜택을 받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젊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대학을 가든지 네.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사람이 길게 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네. 보니까 너무 의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의도해서 뭔가를 다 맞추게 되면요. 네.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더 한 발짝 좀 멀리서 부모님도 학생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무심한 느낌으로 하는 학생들이 좀 더 결과적으로 그리고 개인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걸 참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랑 또 좀 새로운 이제 그게 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네. 되고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잘 모르죠.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네네. 이제 여기 이민 오신 학부형들도 또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게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참 열심히 하면 좋죠. 아니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어서 맞습니다. 또 원하는 대학 가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무리를 해서 네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좀 학생들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에세이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또 쓴 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또 좀 예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저희랑 이제 에세이 라이팅을 시작을 해서 아이가 처음에는 글을 못 쓰는 건 아는데 네. 글 체계가 없어서 이제 부모님들도 글은 양적으로 많이 쓰는데 논리적이지가 않다. 네. 뭐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랑 이제 시작을 해서 같이 이제 하셨는데 한 2-3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가 글 체계가 잡히면서 그게 이제 패턴이 돼서 좀 편하게 쓰고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네. 좀 더 퀄리티 있는 글을 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에세이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에세이 자체 배우는 거를 이제 에세이가 그게 뭐가 중요해가지고 하이스쿨 때 아니면 그때 시작하긴 경우에는 이제 좀 벅차죠. 왜냐하면 네. 이제 수업도 바쁘고 맞아요. AP도 이제 뭐가 많고 이런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4학년, 5학년 때쯤이면은 에세이를 웬만큼 기본기를 다지셔야지. 네. 이제 중학교, 하이스쿨 때 좀 편할 거다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미리 좀 글쓰기를 해놓으면은 시간을 사실 버는 거잖아요. 하이스쿨 맞습니다. 때 너무 바쁘잖아요. 뭐 네네. 액티비티도 많고 그리고 과제도 많고 또 뭐 AP 듣고 하면 따라가는 게 정말 시간이 무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맞습니다. 시간을 이제 저축해 놓을 수 있는 게 또 음. 에세이를 미리 좀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이 에세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모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에세이 지금 이제 선생님께 맡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맡기는 경우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아이가 에세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지켜보시면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학부모님 중에서 아이랑 같이 배우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한 명인데요. 딸아이가 네. 있는데 한 7학년 때 저희랑 왔으니까 지금 9학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제 외동딸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딸 이렇게 셋이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라이팅을 하게 과제나 네. 이런 걸 주면요. 네. 같이 하세요. 셋이. 그러세요. 그래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새로운 토픽이면 같이 리서치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저녁 식사 대화 주제가 되는 거죠. 너무 훌륭하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부모님도 책도 읽으시고 맞습니다. 글도 쓰시고 네.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네. 그 가족 안에 아주 그냥 끈끈한 유대와 이해력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맞습니다. 커지는 거네요. 네. 그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모두가 하고 싶어도 쉽지는 않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나름 노력을 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이건 에세이는 아이들만의 것이다라고 하고 네. 부모님들은 멀리서 지켜보게 되면은 갭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하이스쿨 가게 되면은 점점 이제 대화도 그렇고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세이 대회도 말씀하셨어요. 네네. 대회들이 많이 있죠. 알지 못하는 대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대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인문학적인 대회들이 많은데요. 글쓰기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토픽들이 인문학적이 많은데요. 뭐 철학일 수도 있고 뭐 히스토리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저명한 대회 중에 하나가 이제 콩코드 리뷰라고요. 네. 콩코드 리뷰라고 이제 히스토리 대회인데요. 이제 제일 이제 하이스쿨 학생들용 대회인데 8,000자 정도의 글을 써야 되고 네. 굉장히 긴 이제 철학이 아니고 역사 이제 리서치 페이퍼 쓰는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존 락 대회라고 해서 좀 더 철학적인 느낌이 나는 대회도 있고 스컬러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창의력이랑 좀 더 예술적인 걸 좀 더 포커스된 대회들도 있고 그 외에 보통 한 20개 정도가 좀 더 많이 이제 인기가 있죠. 네.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있네요. 네네. 네. 아마 또 참여하시는 분들만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시는 아는 분들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학생이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보죠. 정보니까 맞습니다. 또 대회를 통해서 아이가 또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네네. 네. 대학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네. 입시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종착역이죠. 4학년부터 결국은 네, 4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4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 에세이 처음 배우고 그다음에 6, 7, 8학년 때 철학이랑 문학 이제 쪽 배우고 그다음에 하이스쿨 가서는 이제 하이스쿨은 크게는 결과를 내야 할 수밖에 없는 네, 현실이에요. 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이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때 철학을 배워야 된다 해도 이제 단순히 배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이스쿨 때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는 이제 대회로서 결과를 내고 네. 마지막에 종착역으로 12학년 때, 11학년 때 이제 서머 때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학 입시까지 네. 이제 하는 입시 에세이도 준비하고 맞습니다. 네. 그럼 오랫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 학생들이 성장하시면서 좀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대학 진학까지 결국은 이제 대학 진학하는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비즈니스로서 이제 포인트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면이 있죠. 결과가 좋으니까요. 네. 하지만 교육자 마인드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배움이 조금 더 많이 아이들한테 좀 더 깊이 자리 잡고 하면 되는데 그건 저의 욕심이고요. 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입시라는 게 딱 있으니까 네. 아이들에게 스승으로서 정말 전인적인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게 기본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또 결과를 원하시는 거가 또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좀 그 갭을 어떻게 잘 하느냐는 것도 이제 능력이겠죠? 맞습니다. 그게 제 네.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시니까 이제 많은 학부형들께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보람 굉장히 있으시죠? 보람이 이게 좀 제가 되게 솔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그게는 다이렉트하게 하는데요. 보람이 지금 있는데 더 보람이 있고 싶어요. 더 보람이 있고 싶다라는 거는 네. 어떤 면에서요? 저는 지금 제가 쭉 저를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은데 되게 학구적인 게 많고 좀 비현실적인 것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동기부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수단으로서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제 바람이죠. 제 욕심이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이제 마음으로서 이제 에세이나 그런 인문학을 접근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저 같은 학생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이제 책임감이나 목표가 아니라 정말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고 내면적인 성장을 더 원하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전인적인 그 인간의 여러 더 깊어지고 네네. 더 넓어지고 좋은 사람, 맞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욕심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시간이 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독서 카드라는 걸 저희에게 하셨어요. 시키셨어요. 네. 그게 그때 저는 한국 단편 소설들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 중편, 그리고 장편은 조금 기간을 두시고 하게 했는데 그때는 문학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부담이 굉장히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린 저희들에게 왜 그걸 시키셨는지 저는 제 모든 선생님을 통틀어서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선생님을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문학이란 세계에 일찍 눈을 좀 뜰 수 있었는데요. 제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선생님을 가지지 못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 통해서 배운 그 학생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어쩌면은 저처럼 이렇게 늦게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니까요. 보람 계속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글쓰기 얘기하면서요. 저도 좀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께 그럼 좀 글을 배우고 싶다. 네. 아이들도 맡기고 싶다. 부모님도 같이 하셔도 좋고요. 네. 연락처를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연락처요? 전화번호요? 전화번호도 좋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홈페이지 www.jnbeducation janbeducation.com으로 웹사이트 오시면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로컬에 계신 분들은 저희 맥클린에 있으니까요. 타이슨스 갤러리아에 3분 걸려요. 그래서 쇼핑하시고 잠깐 들리셔가지고 저랑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03-278-2773. 맞습니다. 네, 이게 회사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지금 웹사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www.jnbeducation.com으로 들어가시면 좀 자세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맥클린이니까 가까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수업을 영상으로도 줌으로도 하십니까? 네, 메인이 온라인도 하고요. 4학년 5, 6, 7, 8학년은 저희가 온사이트도 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군요. 합니다. 그럼 뭐 지역이랑 상관없이 하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제 이동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글쓰기는 제출하고 선생님 봐주면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웹사이트 말고도 유튜브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거기, 네. 한 1년 좀 넘었어요. 시작한 지. 네. 유튜브 들어가니까 뭐 항목별로 주제별로 아주 말씀을 재밌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미국 애교 남녀. 네, 저희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애교 남녀. 애할 때 어입니다. 어이.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에세이를 교육하는 남과 여의 이야기. 네. 애교 남녀. 네, 좀 어거지로 맞춘 것도 있어요. 그냥 기억하기 좀 약간 훅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직접 저희 라디오 보일 수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애교 남녀 들어가시면은 또 자세한 에세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고요.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 jnbeducation.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전화번호 703-278-2773으로 문의하시고 상담하시고 에세이 관련해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면요. 네, 성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청취자,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인사. 네. 네, 이제 새해인데요. 네, 건강하시고 다 좋은 일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에세이 그리고 이제 인문학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AI 전에 인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문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 AI 시대가 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AI도 인문학을 심은 그 AI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또 이제 한 발 더 앞서서 지금은 AI가 그냥 기술적인 게 아니라 네. 사람의 생각과 도덕적인 것을 지금 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우리 자녀들이 진출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 게스트로 아마 AI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게스트로 AI. 아마 이 자리도 지금 AI가 앉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또 보다는 정말 내면에서 깊게 뿌리내린 그 성숙함 또 아주 도덕적인 인간,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인문학, 글쓰기를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잔 림, JNB 에듀케이션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글쓰기 그리고 독서 저도 올해는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노래 신청곡을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못 틀어드렸어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 노래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냥 되게 그냥 들었을 때 가사도 그렇고 제 마음을 많이 울립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